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그리고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네, 그럼 미국 주식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기준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0.62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지수 한 개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뜬다는 것은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발표된 고용지표의 영향이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그냥 불안해한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지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500 기준으로는 4100이 여전히 깨진 상태에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였네요. 네, 그러면 상승과 하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600개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도 약 2000개에 가까운 주식들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수로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ETF 기준으로 각 섹터별 살펴보면 어제는 엑셀K와 엑셀Y, 테슬라로 대변되는 엑셀Y, 그리고 IT 기술주들이죠. 엑셀K가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식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은 근래 들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50개 안팎의 주식들이 새롭게 뉴 하이를 찍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하락을 하였는지 혹은 상승을 보였는지 라는 것들을 그런 섹터 로테이션에 따른 어제 기준으로 엑셀K와 엑셀Y에 많이 속해 있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는 개별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개별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우리의 테슬라는 마이너스 5% 기록하면서 200선이 깨진 상태에서 이번 주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 애플은 모멘텀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 5% 정도 하락하면서 테슬라와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주식 종목들의 상승세와 하락세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 CPI가 되겠죠. 국제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이 국제시장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2년물을 쫓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2년물의 상승폭이 더 가팔랐어요. 그래서 4.5를 넘어서고 있네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0.25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느덧 2년물이 4.5까지 올라와 있죠. 사실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아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역전 현상이 계속 일어나가고 있다는 점, 이를테면은 리세션이 아무래도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일 정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지표 이후에 상당히 변동폭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시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달러가 강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다시 1,400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뭐 1,200선이 깨지나 그랬지만 1250원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스 스피커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정도 흐름은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새로운 인물로 지금 발탁이 예상되면서 또 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결국 970원대를 향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더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가면서 국채 가격은 싸지는 대신에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뒷받침이 못 해주면 아무리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금액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 정도 수준, 22,000불이 또 깨진 수준에서 마감을 하고 있네요. 우리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인해 보시죠.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는 이 정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3% 후반도 찍었다 얘기를 하는데 코픽스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 변동금리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금리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정책 상품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코픽스 기준으로는 금리가 아주 살짝 조금씩 올라가고 또 있다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기예금 수협은행이 4.7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시중 5대 은행 기준으로는 3% 초중반에 또 몰려있는 모습, 계속 이 흐름은 이어져 갈 거라는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기준입니다. 사실상 대치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개포 우성 1단지 지금 31평형 같은 경우는 26억에 실거래 등재됐습니다. 31억을 상회하는 실거래가를 보였지만 근데 어쨌든 개포우성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선경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할 것이냐 단독 1대1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입지 역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근에 위치한 도곡 넥슬입니다. 33평형 24억에 위치를 하면서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8억 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올선이라고 불리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1단지입니다. 송파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17억의 실거래가 등재되면서 실거래가 보이고 있고요. 신촌의 이편한 세상 신촌 1단지 34평형 13억 5천까지 내린 모습입니다. 고덕 아르테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 13억의 실거래가 뭐 1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거의 13억 정도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테온과 그라시온 같은 경우는 13억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인근에 위치한 고덕 자이와 고덕 베네루체와 같은 아파트들은 조금 더 1, 2억 정도 하향된 모습에서 실거래가 등재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죠. 1월 가계대출이 8조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 하면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돼 있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아요.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1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처음 줄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대출 상환에 서두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들이 이제 정부에서 출시가 되면서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갚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월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 자산운용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소비심리 평가지수라고 얘기하는 지수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소비심리 평가지수가 올랐어요. 근데 과연 이게 소비심리가 좋아졌다고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가 될 것이냐, 결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비가 계속 좋다, 고용도 좋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구나. 이 인플레이션을 타개를 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시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 심리가 안 좋으면 또 리세션이 기대된다고 하고 아주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계속 한번 참고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마지막이 되겠네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하는 CPI가 매월 발표가 되는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CPI가 또 낮아졌는지. CPI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헤드라인과 코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뉴스 스피커에서 또 화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과연 이번 주에 약간 꺾인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 반등의 모멘텀을 살아나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내내 잘 쉬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